그럼 몇 페이지 펴보시냐 그러면 일단 공중보건학부터 할 거예요. 공중보건 이 순서대로 할 거예요. 환경위생, 식품, 곤충, 위생관계 법규인데 여기 실제 듣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지만 동영상은 자기가 마음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공중보건학을 먼저 볼 거예요. 보세요. 공중보건학 보게 되면 그 1장 보세요. 공중보건 개념 있지요. 1장 펴보게 되면 역학,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인구 쭉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출제 문제, 예상 문제가 돼 있죠. 이렇게 되는데 수업도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럼 몇 페이지 펴보시냐 그러면 20페이지를 펴보세요. 20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중보건학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국가고시 시험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60점 이상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서 논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쓰는 주관식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오지에서 오지선다형이라는 것은 1, 2, 3, 4번 5번까지 나왔을 때 거기서 가장 맞는 거를 찍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공중보건학이라는 개념을 알고 보게 되면 접근하기가 쉽다 이 소리죠. 그럼 첫 번째 내가 물어볼 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공중보건학 했을 때 우리가 공중목욕탕이 있고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공중목욕탕이 있고 개인 목욕탕이 있지요. 그럼 개인 목욕탕은 몇 명이 들어가요? 한 명이 들어가죠. 그치요? 공중목욕탕은 몇 명이 들어가요? 여러 명이 들어가지요.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시험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봤을 때 접근은 공중보건학도 공중목욕탕과 같다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여럿이 가는 그 개념을 뜻하는 거니까 공중목욕탕이 공중보건학이라는 게 아니고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공중보건학이에요. 그럼 공중보건학은 항상 답 접근을 했을 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 피해가 큰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이 소리죠. 답 접근을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시험에 들어갔을 때 찍으라 이 소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암은 치명적인 상처를 낳을 수가 있지요. 암은 죽이잖아요, 사람을. 근데 옮겨요, 안 옮겨요? 딴 사람한테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기죠. 모르세요? 안 옮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티푸스, 옛날로 말하면 이걸 옌병이라 그래요. 작년엔가 언제 왜 무슨 그 사극에서 뭔가 세종이 옌병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나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장티푸스가 세종 때 많이 돌았다는 거죠. 그 세종이 아무리 승질이 난다 하더라도 그 부하들 앞에서 옌병 그랬겠어. 이제 드라마니까 그렇지. 내가 보니까 그거 한 방 먹을 것 같더니 그렇더라고. 그럼 장티푸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장티푸스지만 옛날에는 질병명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명명되지 않았을 때는 옌병이라는 말을 썼다고요. 그럼 옌병은 소화기의 대표적인 거예요. 나만 옛날에 옌병알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장티푸스 걸려서 죽어라는 거예요. 그럼 장티푸스는 열이 펄펄 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회화동에 장티푸스가 도는 동네가 있고 그 동네 문에는 암이 많이 걸렸다 그러면 일단 장티푸스가 남한테 옮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건사업, 이것을 보건사업은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을 높이자는 것이 보건사업이거든요. 그럼 장티푸스가 도는 그 동네에 보건사업을 1차적으로 투여를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답도 항상 그렇게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라 이 소리죠. 그럼 이제 그럼 암 같은 경우는 죽지만 남한테 안 옮기기 때문에 보건사업을 그걸 먼저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공중보건학 얘기했고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공중보건학 개념 있죠. 거기 WHO 정의가 있어요. 우리가 WHO 얘기하지요. 그럼 그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월드 헬트 오르게니제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데 얘기하는 건 좋지만 따라오세요. 그럼 WHO가 언제 발족됐냐 그러면 1948년 4월 7일 날 발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WHO가 1948년 4월 7일 날 발족됐는데 이것은 저 뒤에 가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1948년 4월 7일 날.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게 되면 어떤 종교단체나 아니면 은행 같은 개인 사적으로 만든 달력 말고 공공기관에서 만든 거 보게 되면 4월 7일을 세계보건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세계보건일도 시험에 나요. 그럼 얘기하는 거 중요 표시하라는 건 얼른 중요 표시하고 여기는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해서 동영상을 듣고 실강을 듣는 거기 때문에 중요 표시하고 내가 쓰라 안 쓰라 이렇게 안 해도 모르면 쓰고 알면 안 쓰는 거예요. 여긴 초등학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알면 안 쓰지만 내가 중요 표시하면 본인들도 알아서 쓰고요. 쓰는 시간을 내가 기다려주진 않아요. 그럼 4월 7일이 세계보건일이라 그랬지요. 그럼 시험 가서 세계보건일을 찾으시오. 첫 번째 4월 7일 또는 5월 7일. 그럼 누가 답이 되는 거라고요? 4월 7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948년 4월 7일 날 발족됐다 이 소리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1년 뒤에 1949년에
65번째로 가입됐어요. 그러니까 65번째로 가입됐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이제 WHO가 건강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건강이라는 건 다음 줄 보게 되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WHO의 건강의 정의를 찾으시오. 그럼 일단 누가 된다 그랬었어요? 육체적. 육체적으로 안 아프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요. 동물도 아프면 낑낑댈 것이고 사람도 아프다고 느끼지요.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신적 안녕은 우리가 사회적 안녕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출제 유형이 많이 바뀌었다고. 20년 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국시원에 들어가 보게 되면 가장 보건계열에서 합격률이 낮아요. 몇 퍼센트?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0몇 퍼센트 됐었는데 올해는 2013년에는 몇 프로냐 그러면 30몇 프로였을걸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렵다 그러면 어려울 수가 있고 쉽다면 쉬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를 쉽다고 생각해서 안 해서 떨어지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음 중 WHO 건강의 정의를 얘기하시오. 그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회적 안녕이라는 게 잘나요. 사회적 안녕은 누구랑 비교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면 동물은 육체적으로 안 아프고 이런 것도 동물도 알지만 우리 사람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육체적으로 안 아프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안녕해야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안녕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안녕이 어떤 거냐 그러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라의 보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애국이 큰 일을 해야지만이 애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신분에 맞게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의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가서 사회적 안녕을 찾아라 그러면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이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거가 답이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이것이 나라의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게 되면 또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안녕은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사회적 안녕과 우리가 영적 안녕 이런 것도 있는데 영적 안녕은 아직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시험에 이렇게 날 수 있어. 요즘은 또 어렵게 나니까. WHO가 정의한 건강의 정의에서 앞으로 추가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영적 안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안녕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 안녕과 같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WHO가 지금 뭐라 그랬었어? 이거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있는 거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WHO가 얘기한 건강의 정의가 첫 번째 육체적으로 안 아파야 되고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세 번째 사회적 안녕이다 이 소리죠. 이거를 찾으라는 문제도 잘 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석도 잘 난다 이 소리죠. 사회 보탬이 되는 사람 또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면 학생답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결과적으로 사회 보탬이 되는 거죠. 직장인이면 자기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 보탬이 된다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사회적 안녕이 시험에도 잘 난다는 거예요. 학생이면 지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자기 신분에 맞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지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죠. 왜 그러냐면 5분 지각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한 30분 지각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 5분 늦어가지고 오게 되면 앞에 얘기했던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지각도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늦지 마시라고. 사회적 안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사회적 안녕을 중시하는 게 또 이렇게도 날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났었는데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사회적 안녕이에요. 최근 왜 그러냐면 동물은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 이런 것들은 호랑이 특히 보게 되면 어떤 여우나 토끼 잡아서 저 혼자 먹어요? 나눠서 먹어요? 혼자 먹지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남는다 그러면 남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죠. 더불어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사회에 더불어 살아야지 나 혼자 못 살죠. 이게 또 날 수가 있어요. 아직은 한 번도 안 났었는데 확률이 있다 이 소리죠. 왜 그러냐면 위생사가 문제 은행식으로 되지만 이렇게 똑같이 나진 않아요. 크라운 출판사 거 다 하게 되면 내가 아까 90점 이상은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 뜻은 답만 달달 외운다는 게 아니고 해설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게 인간과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WHO에서 얘기한 사회적 안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더불어 살아야지 나 혼자 못 산다는 이런 의미다 이 소리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정신적 안녕이라는 게 또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지만 만약에 다리가 이렇게 못 쓰고 이렇지만 이 팔은 쓸 수 있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렇게 도와서 밥을 먹여줄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탬이 되는 거죠, 사회에. 그런데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매일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강도질하면 이것이 사회의 악이에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회의 악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WHO에서 옛날에는 WHO는 1948년 4월 7일 발족됐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일명 발전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따 얘기하게 되면 1900년 이후부터 지금 21세기죠. 이때까지를 발전기 그러는데 21세기 이때 20세기죠. 이때는 20세기인데 20세기 21세기를 발전기 그래요. 그때부터는 뭐라 했냐면 건강해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육체적으로만 안 아프면 안 아픈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WHO에 얘기한 이 날짜라든지 정의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또 한 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 정의 보세요. 공중보건 정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중보건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죠. 그럼 대상이 잘나요. 이건 항상 나요. 공중보건 대상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냐?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에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지역사회 전체 주민인데 첫 번째 개인이냐? 두 번째 못 사는 사람들이냐? 세 번째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냐? 그럼 답이 누가 된다고요?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래서 공중보건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되는 거고요. 그럼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하자는 거냐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자는 거예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질병 예방인데 내가 지금 여기 중요 표시하는 것이 아마 앞뒤로 고딕으로 된 걸 거예요. 고딕이 어떤 거냐 굵게 써진 그거를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질병을 예방하는데 예방을 해서 더 나가자 그러면 그 옆에 보세요. 중요 표시해 두고 질병 예방 예방을 중점하는데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생명 연장이 공중보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공중보건학의 3대 요소 또는 3대 요인 요인, 인자, 소인 똑같은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이거와 연결돼서 거기 21페이지 보세요. 질병 발생해서 그 밑에 보이네. 양가로 네 번째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 차이가 있지요. 그럼 일단 책을 안 봤을 테니까 보고 나서 내가 칠판에다가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켜 볼 테니까 잘 봐보세요. 공중보건 대상은 지금 누구라 썼어요?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지요. 그럼 이거 단위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단위는 누가 되겠어요? 개인집이겠어요? 아니면 지역사회가 되겠어요? 지역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고 그 다음에 단위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지역사회가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공중보건이라는 것은 작은 단위는 지역이고 크게는 나라고 더 크게는 세계가 되는 거죠. 글로벌 시대에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건강은 질병관리본부가 속해 있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고요. 세계는 누가 건강을 책임지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휘하는 거는 WHO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공중보건이랑 크게 보면 세계까지 보지만 시험 대비해서는 누구를 보는 거냐 그러면 지역사회가 되는 거예요. 대상은 누가 된다고요?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된다 이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상의학 보세요. 임상의학은 중요 표시하지 말고 그냥 봐보세요. 누가 되는 거냐 개인이죠.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환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 목적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 예방인데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생명 연장 그랬죠. 근데 임상의학은 병원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병원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치료 위주예요. 치료 위주로 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단 근거 보세요. 진단 근거는 보건통계 그랬죠. 공중보건학은 보건통계가 되는 반면에 거기 임상의학은 쉽게 말하면 병원이에요. 병원 가면 여러 가지 청진기 가지고 우리가 검사하죠.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얘기했던 것이 오늘 여기 하는 거에 아니면 앞으로의 내용에 거의 윤곽이 드러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시험 대비를 하는 거죠. 이거 괜히 좋네. 시험 대비를 하기 때문에 논술식으로 원리 같은 걸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윤곽을 조금 얘기하면 나중에 답 찾는데 쉬울 수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윤곽을 공중보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앞뒤 연결이 되는 거다 했어요. 지금 내가 뭘 얘기했냐 그러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이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넓게 해야 되겠구나. 공중보건학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이 있고 임상의학 그랬지요. 그럼 여기 대상이 누구라 그랬냐면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 그랬지요.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라 했잖아요. 반면에 임상의학은 쉽게 말하면 병원이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병원은 내가 중요 표시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냐 그러면 임상의학은 이것은 우리가 병원 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가는데 이 공중보건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공중보건학은, 반면에 임상의학은 우리가 개인이 되는 거예요. 또는 환자가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목적이 있죠. 목적은 이걸 또 이렇게 시험에 나게 돼요. 공중보건학의 3대 인자를 찾아라 또는 3대 요소를 찾아라 그러기도 한다 이 소리죠. 그럼 일단 공중보건학은 예방이 목적이에요. 예방이 목적이라고. 하나 찾으라 그러면 공중보건학은 예방이고요. 그 다음에 더 찾으라 그러면 예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질병을 예방하는 거죠. 질병을 예방하고, 일반적으로 공중보건 체계는 뭐라고 되냐 그러면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그 다음에 여기서 건강 증진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이어져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고, 두 번째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다 보게 되면 건강이 증진되죠. 건강이 증진되고, 건강이 증진되다 보게 되면 세 번째 수명 또는 생명이 연장된다 이거죠. 그럼 그 예로다 뭐가 있냐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질병이 예방된 거냐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주위에 지금 장티푸스 유행을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장티푸스가 연병이라니까. 이것은 수인성이, 앞으로 이제 이런 말을 계속할 거예요. 수인성 또는 소화기계. 왜 소화기라고 수인성하고 비슷하게 같이 보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별거 없어요. 환경이상학에서 이제 이런 거 할 텐데 인간은 65% 이상이 물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16%. 이것도 아마 올해 날 수가 있어요. 작년에 비슷하게 또 났었으니까. 단백질이 16%, 지방이 14%, 그 다음에 무기질, 칼슘, 마그네슘, 망간 이런 것들이 우리 무기질, 미네랄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 미량 요구하는 광물질이 5%로 구성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 차로 말하면 지금 얘기했던 물 65%, 단백질 16, 지방 14, 그 다음에 무기질 5%로 된 게 차예요. 그럼 차를 달리게 하는 건 휘발유지요. 그럼 우리 인간을 달리게 해서 에너지를 내는 건 탄수화물이에요. 당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물로 구성된 거다 이거죠. 그럼 물속, 우리 뱃속도 다 물이다 이 소리잖아요. 여기서 뱃속에서 자랐던 균은 물속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새끼를 낳지는 않지만 자랄 수 있는 건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아요. 그럼 물로 옮겨지는 질환을 우리는 여기 공중보건학에서는 소화기 그러지만 물로 가면 환경위생 요거 끝나고 할 거잖아요. 그럴 때 환경위생학에서는 수인성 질환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얘기를 할 건데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거기 대표적으로 장티푸스. 그럼 장티푸스가 나오면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개동생. 내가 이름 붙여놓은 파라티푸스. 그럼 동생이 아니고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옛날에 내 얘기가 아니고 메디신 히스토리에 보게 되면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증상도 비슷해요. 균도 비슷해요. 장티푸스 균은 살모넬라 타이피고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 파라티피다 이 소리죠. 그럼 살모넬라 시속은 식중독 아까 식품에 있어요. 거기 가면 열이 펄펄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장티푸스는 열이 펄펄하 죽으라는 거예요. 40도 45도까지 갈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우리가 소화기는 토하고 싸는데 장티푸스랑 파라티푸스는 그렇지 않다 이 소리죠. 그거를 예방한 이유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질병을 예방한 게 소화기는 우리가 지금 수돗물 먹게 되면 이상한 냄새 나죠. 그것이 냄새나다고 더럽다는 게 아니고 소독을 해서 소독균을 죽였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그러면 나중에 환경이사학 가서 이런 걸 할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물속에서 환경이사학에서 이거 실기필기 다 잘라는 건데 이렇게 돼서 물이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CL2가 저기예요. 염소가스예요. 근데 염소가스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액화시켜요. 액화시켜서 0도씨 사기압을 액화시켜서 물에다가 이게 물 분자예요. 물에다 집어넣게 되면 HOCl이 돼요. HOCl. 이것이 유리형 잔염소예요. 이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 아무리 모른다 해도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거 오른쪽과 왼쪽에 이 화학에서는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원소가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는 H 플러스가 되고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H 플러스 그 다음에 Cl 음이온 이렇게 된다 했어요. 이것은 수소이온, 이것은 염소이온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균을 죽이는 거냐 그러면 HOCl 유리형 잔염소라 그래요. 이거가 죽이는데 왜 그런 냄새가 나는 거냐 그러면 수도꼭지 탁 들었을 때 이것이 역반응을 해요. 그래서 CL2로 돼요. 그럼 플라스틱 태웠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냄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 법에서 환경위생 가서 외워야 되는데 수도꼭지에서는 딱 들었을 때 잔염소 기준치가 HOCl 유리형 잔염소가 0.1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나왔다는 건 균을 죽였다는 거예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그래서 유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는 물 소독을 해줘서 우리가 저 한강물 먹진 않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질병이 예방된 거고요. 또 하나 소화기를 없앤 이유는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세식이 많아요. 화장실, 똥푼 화장실이 많아요.
수세식이 많지요. 이것은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지금요 공중보건학이지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생곤충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파리, 지파리, 뭐 똥파리, 뭐 애기지파리 이런 걸 쭉 하는데 우리가 파리가 똥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파리를 거기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곤충을 우리 위생 곤충 있죠. 우리한테 파리, 모기 이런 걸 죽이려고 그러면 가가지고 발생원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파리는 똥을 좋아하니까 똥을 치우면 되죠. 치우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 수세식이 많고 똥 푸는 화장실이 없는 것도 뭐를 없애버리는데 근원이 된 거냐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는 소화기 예방에 이것을 없애는데 기여를 한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소화기는 상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런 것들이 수세식 화장실과 염소 소독하면서 없어진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수돗물에서 이런 냄새가 나면 이게 균 죽인 거구나 그냥 드세요. 그래 된다 이 소리죠. 근데 나중에 보나겠지만 여기서 또 이러면서 단점이 발암물질이 나와요. THM이라는 거. 이래서 우리가 여기 무슨 수? 여기 보니까 있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먹는 물에서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먹는 물 기준 이거 슈퍼에서 파는 것도 안심할 수 없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드셔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호흡기는 어떻게 해서 예방이 된 거냐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이게 또 요즘은 나요. 이것도 나중에 예방접종 여기 공중보건학에서 문제풀이 할 텐데 태어나자마자 우리 지금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B형 간염에 걸려 있으면요 근무를 못했어요. 강의도 못했고요. 공무원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군인대 장교로도 못 갔었어요. 그런데 2001년부터는 예방접종을 다 맞고 그래서 누구나가 이제 내가 만약에 B형 간염 걸렸다 하더라도 상대방들이 B형 간염을 다 맞았기 때문에 면역이 돼 있지요. 그래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대 때는 B형 간염 예방접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결핵 예방접종, BCG 예방접종하고 그 다음에 2개월, 4개월, 6개월에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 혼합 백신 이런 걸 맞아요. 그럼 이것이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다 외워야 돼요. 호흡기는 거의 2군이에요. 그럼 이것들은 예방접종을 하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진국 대열을 쓴 거잖아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것은 영아 사망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이 2014년 통계치 보면 2.9명이에요. 근데 후진국가는 몇십 명씩 죽죠. 이렇다 이 소리죠. 10명 이하로 보게 되면 WHO가 1000명당 10명 이하로 보게 되면 그 나라는 선진국 대열을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영아 사망률이 줄어든 이유가 질병 예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질병 예방이 뭐라 했었어? 아까 소화기는 아까 물 소독했죠? 그 다음 화장실을 바꿨죠? 그리고 이 호흡기는 예방접종을 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법적으로 다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이렇게 표 딱 주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맞추지 철저히. 근데 후진국가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랬죠. 어떤 때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프리카 같은 애들은 거기 보게 되면 엄청 그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이런 걸로 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생제 치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들이 죽고 이런 거가 많지가 않잖아요. 거의 없다 이 소리죠. 그러므로 해서 질병이 예방된 거예요. 그럼 질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건강이 증진됐죠. 건강이 증진되니까 요즘은 몇 세까지 살아요? 자살 안 하면 남자는 한 78세 살지요? 평균 수명. 여자는 뭐가 돼요? 83세, 84세 살지요? 평균 한 80세 살잖아요. 그따위 소리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세종 때, 조선 때 오래 산 그 임금도 있지만 영조나 세종 이런 분들 오래 살았지만 딴 분들 임금은 어떻게 됐어요? 30살도 못 살고 죽고 40살도 못 살고 죽고 이런 이유가 이런 게 뭐냐 그러면 질병 예방 이런 것도 안 됐고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이랬다 했었죠. 옛날에 왜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 장티푸스 눈다 그러면 전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뭐냐 그러면 옌병 그러지도 않은 역질 돌았다 이 소리예요. 역질이 돌았다는 게 호흡기의 대표적인 홍역 그 다음에 소화기의 대표적인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이런 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럼 싸울 필요도 없지. 너 죽고 나 죽는데까지 뭘 싸워? 다 죽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역질이 돌았다 그러면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멈추면 다 죽고 이랬던 거다 해서 지금은 그렇게 돼야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나라 잘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프리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질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건강이 증진됐고 건강이 증진되니까 뭐가 되는 거? 수명이 연장되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해보세요. 이것이 일명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공중보건학의 3대 인자예요. 3대 인자 또는 뭐가 된다고요? 3대 요소 찾아라 그러면 이거 찾는 거다 이 소리죠. 반면에 저기 가면 병원 가면 뭘 하는 거냐? 병원은 치료하러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치료해요. 노란 거로 쓰면 더 눈에 띈다 그랬지요. 근데 이거 노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질병을 우리가 여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치료 위주예요. 치료 위주다 이 소리죠.
치료 유지가 된다 이 소리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진단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중보건 진단은 보건통계를 가지고 해요. 보건통계. 그럼 보건통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올해도 났었고 그게 원래 어려워서 안 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어렵게 나요. 질병 발생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병률이라든지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조사망률이라든지 비례사망지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찾아라 그러면 영아 사망률이에요. 그럼 영아는 우리나라 나이가 아니고 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아는 몇 세까지를 영아라 그러냐면 말 그대로 0세예요. 그럼 태어나가지고 1년 미만 아를 뭐라 그랬냐면 12개월 미만 아기를 영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영아 사망률을 여러 가지 보건 통계가 있지만 어떤 걸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건강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책임지는 거고 세계인들의 건강은 WHO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2년에 사스 돌고 2009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돌 때 거기에서 뭐 대륙간 돌고 막 이러면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안 하지만 그래서 1단계를 올리고 2단계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몇 단계를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WHO가 보건 통계를 다 받는 게 아니고 하나를 봐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이라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 이거가 다 소리죠. 영아 사망률이라는 건 분모가 출생수예요. 출생수. 그럼 우리가 태어난 아기가 출생수 그러기도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출생수라는 건 태어난 아기 수를 뜻하는 거다 했어요. 출생수분의 영아 사망자 수예요. 영아 사망자 수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기 옆에 쓰는 것이 상수 그래요. 옆에 쓰는 게 상수 그런다고. 그럼 상수는 100을 써도 되고 만을 써도 되고 1000을 써도 되고 통계선 그래요. 그렇지만 아까 WHO에서 하나 통계 받는다 그랬잖아.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이라 했었죠. 영아 사망률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똑같이 상수를 1000 그래요. 그럼 1000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 그러면 10의 3승 이렇게 쓸 거예요. 10의 3승이라는 것이 10의 3승이라는 것이 이꼴 10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 하나의 관행이에요. 이게 이렇게 있거나 이건 똑같다 이 소리죠. 그럼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위첨자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건 분모에 가서 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000분의 1이다 이 소리죠.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경위생학 가면 이런 숫자들이 많을 거예요. 10의 6승이면 옆에 가서 동그라미 6개 쓰라는 거고 10의 마이너스 1이면 ppm 단위, 파트 퍼 밀리언 해가지고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는 상수도 잘 알아두시고요.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을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WHO가 1000명당 10명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영아 사망률은 그 나라 가만히 보니까 살펴보니까 WHO 우리나라 몇 번째로 가입됐다 그랬었어요. 65번째로 가입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이 가입됐는데 그 나라 경제라든지 환경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2014년 2.9명이에요. 1000명당. 이렇다 이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80대시고 뭐 90대신 분 이런 분들한테 연세를 한번 물어봐봐요. 몇 살이에요 할머니? 그럼 뭐라 그래요? 몇 세시야 그러냐 그러면 실제 나이보다 4살 5살이 적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 당시는 영아 사망률이 20명 30명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뭐랬냐 그러면 뭐 호적 등본 이걸 떼어갔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사망 신고를 어차피 떼어가는데 출생신고했다 그 전에 죽으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죽으면 사망신고도 해야 되니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후진국가이기 때문에 한참 큰 다음에도 뭐라 한다고 10살 된 다음에 출생신고하고 이러는 게 제가 살 앤가 죽을 앤가 지켜보았던 거다 이 소리죠.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걸 인구 통계에서 저기 통계조사 그렇게 동태라 그래요. 동태조사 같은 경우 후진국에서는 잘 안 나온다 이 소리죠. 1000명당 10명 이하로 되게 되면 WHO가 뭐라고 발표하냐 그러면 그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쓴 거예요. 그럼 선진국 대열에 쓴 엄마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그러면 경제가 높아지게 되면 엄마들이 어디 가요? 평원도 가서 요즘은 애기가 지금 무슨 축복처럼 동네에 무슨 저 경사 났다 그러죠. 근데 우리 엄마도 7, 8 낳았는데 아침에 애기 낳고 딸 내 이름이 의미하다시피 딸을 많이 낳아요. 아침에 딸 낳고 그 다음에 점심때가 밥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거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력이 그 당시는 농사 짓는 거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에 악순환을 도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제 WHO가 10명 이하로 돈 나라들을 보니까 경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엄마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산전 산후 관리를 잘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된다? 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강 상태도 알 수 있고 산모의 엄마의 모성의 건강도 알 수 있고 아기의 건강도 알 수 있고
그 나라 경제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영아 사망률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쭉 갈 때 나중에 보건통계에서 어떤 지역이 잘 사나 못 사나 통계치 하나 찾으라면 영아 사망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의 위생도를 판정할 수 있는 보건통계 하나 찾아라면 영아 사망률이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 보건통계 가지고는 영아 사망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저 아까 왜 거기 앞에 목차 있었잖아요. 보건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보건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티푸스가 많이 도는 그 질병이 발생하는 동네라 암이 발생하는 동네라 어떤 게 우리는 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남한테 옮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보건통계다 이 소리죠. 그래서 보건통계도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또 영아 사망률을 잘 알아두시고 출생수분의 영아 사망률이었어요. 나중에 또 계산돼야 되니까 저 뒤가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진단에 병원 가면 뭐라는 거냐 그러면 임상검사라지요. 우리가 청진기 가지고 뭐예요? 청진기 가지고 심장 뛰나 안 뛰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다음 맥박 짚어보지요. 그렇다 했었죠. 오줌 받아오시오. 뭐 받아오시오 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병원이라 이 소리죠. 그럼 공중보건학만 다 내가 중요표시하고 임상의학은 중요표시 안 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공중보건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 이 소리죠.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럼 이제 공중보건학의 윤곽을 전부 얘기했다 이 소리죠.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그럼 아까 거기 있던 거 네 번째 보세요. 공중보건학의 대상 다 중요표시했고 그 다음에 질병예방, 건강증진, 생명연장 이꼴 수명연장이라고 보면 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보건통계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첫 번째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두 번째 보세요.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공중보건 정의 보세요. 공중보건 정의 이것도 잘라요. 공중보건이라는 건 얘기하는 거 붙이면서 조직적인 지역사회 중요표시해 두시고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 우리가 여럿이 하는 게 공중보건 그랬잖아요. 공동 노력을 통해서 중요표시 이것도 채워넣기 아마 났을 거예요. 2010년인가 언제 중요표시해 두시고 질병예방, 수명연장 끊어보세요. 끊어보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것도 잘나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올 거냐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것과 지금 우리가 공중보건학의 정의와 그 다음에 WHO의 그 정의를 합쳐놓은 거죠. 그럼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어떻게 오는 거냐 그러면 지금 아까 WHO 정의는 이게 지워졌는데 WHO 정의는 첫 번째 건강의 정의가 육체적, 두 번째 정신적, 세 번째 사회적 안녕 이거 외우라 그랬었지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 정의는 질병예방, 건강증진 또는 수명연장, 생명연장 그랬지요. 그럼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거는 어떻게 오는 거냐 그러면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올 것이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우리가 공중보건 목적을 외워야 되고요. 아니면 이거 먼저 외우려고 그러면 육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육체적, 정신적 효율을 외워야 되죠. 이게 요거 그 다음에 공중보건 정의에 뭘 외우면 되는 거예요? 질병예방, 수명연장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우리가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것은 WHO 그래도 되고요. 첫 번째 공중보건학의 정의에서 1번과 몇 번 외우면 되는 거예요? 1번과 3번이죠. 3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질병예방, 수명연장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WHO가 얘기한 누가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1번과 육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다 그랬지 사회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소리죠. 어차피 WHO도 외워야 되고요. 공중보건학의 목적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것도 외워야 되니까 연결시켜서 외워라 이 소리죠. 그럼 WHO가 얘기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의 정의, 질병예방 그 다음에 건강증진 그 다음에 수명연장 또는 생명연장 어차피 외우라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최근 들어서는 이것보다도 시험이 어려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또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것도 잘나요. 그럼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공중보건 정의는 WHO가 얘기한 1번과 2번 이거잖아요. 이거 증진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공중보건 목적에서 1번과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만 1번과 3번이지 만약에 수명연장을 2번으로 했으면 2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예방, 수명연장 이거 다 있었죠. 이렇게 오라 했어요. 공중보건 정의에서 질병예방과 수명연장 그 다음에 WHO가 얘기한 육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는 사회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소리죠. 없다는 것도 잘 써놓게 되면 우리가 답 찍는데 쉬울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공중보건 정의는 우리가 WHO가 정의한 육체적, 정신적
그거를 증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이 공중보건 정의다 이 소리죠. 그럼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공중보건 하는 챕터들을 다 한다고 치면 돼요. 봐보세요. 줄빨리 치고 이제 한 10분 쉬자고요. 신체적, 거기 질병 예방, 수명 연장 끊어보고, 신체적, 정신적. 그럼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은 공중보건 정의를 할 때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효율은 WHO 정의를 연결시키면 금방 찍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 중요 붙여 주시고, 이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생사 과목 다라고 치면 돼요. 첫 번째, 환경위생 개선, 감염병 관리, 개인위생, 질병 조기 진단, 치료, 이거라는 거죠. 모든 걸 다해서 다음 줄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과 비슷한 학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다 줄 한번 쳐보시고요. 질병 예방, 위생학, 사회의학, 건설의학, 포괄의학인데, 포괄의학은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편이에요. 이따 얘기를 할 것이고,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임상의학은 아니에요. 다음 중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학문이 아닌 거 찾아라. 위생학, 사회의학, 포괄보건의학, 임상의학. 그럼 누구 찾는 거라고요? 임상의학이다 이 소리죠. 또는 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 외우는 것보다 아닌 거를 외우는 게 더 쉽다 이 소리죠. 임상의학 또는 의학. 이거 나오면 얼른 답을 찍고 그냥 통과라 이 소리죠. 왜 그러냐면 위생사 시험은 1분에 하나씩 푸는 거 아니에요. 1분에 3, 4개씩 풀어야 돼요. 한꺼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공중보건은 40문제, 환경위생 60문제 이거를 몇백 문제를 다 풀어 한꺼번에 줘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쉬운 건 빨리 찍고 통과 가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생각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내비두기 위해서 아는 것들은 얼른 찍고 뒤로 문제를 가라 이 소리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 20페이지 공중보건 정의, WHO 정의, 윈슬러 교수가 했고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 차이를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가는 질병 21페이지에 질병 발생과 예방 조치할 테니까 10분간 쉬었다가 오세요.